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50%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니케이, 아시아 증시가 모두 다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만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아시아권 증시 이외에도 유럽 증시마저 이렇게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한국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한국 증시가 하락 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했는데, 과연 한국 증시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내일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3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이 노동절로 인해서 증시가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1%대 상승이 나오며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며 플러스 1.5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중국 증시가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연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 중이죠. 자, 그리고 오늘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홍콩 항생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중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은 홍콩 항생지수 역시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똑같이 1%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니케이 역시 상승한 이유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스가 총리의 사퇴와 코다리19 바이러스 환자의 감소세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자, 그래서 한국은 이번 주에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니케이의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했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방금 개장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모두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심한 날은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 수요일이죠. 와, 여러분,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풋옵션을 이렇게 매수를 했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풋옵션을 매수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번 주는 외국인 투자자가 무조건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콜옵션을 매수해줘야지 한국 증시가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아침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예,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죠. 그러다가 2시 넘어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이 아니라 지수 상승 베팅인 콜옵션도 같이 매수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매도를 멈춘 게 아니죠.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양 매도를 했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양념반 치킨반처럼 반반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상승과 하락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하락 중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지수는 아까보다 더 상승 중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만 올리면은 나머지 종목이 떨어져도 지수 자체는 상승으로 나오죠. 물론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아침부터 삼성전자를 매도했고 시초가부터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지수를 띄우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도대체 어떤 종목을 올렸을까요? 그건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CS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침에 잠깐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5%가 상승한 종목이면은 종가는 과연 얼마로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뿅! 네,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0.1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참고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공매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6월달부터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공매도도 가능해졌고 지수에도 영향을 주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침에 5%를 올려놓고 고점에서 이렇게 또 거대한 공매도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고점을 돌파로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9월 16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한번 돌파시켜 놓고 그 위에서 거대한 공매도를 치고 보호예수 물량과 함께 같이 던져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개미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참고로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고 우정사업본부에서 블록딜을 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5.68%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호예수 물량 풀리기 전에 보세요. 이렇게 카카오뱅크는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9만원대까지 여러분들을 꼬셨어요.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전에도 이렇게 잠깐 지수를 끌어올린 다음에 지수 편입이 끝나니까 다시 하락을 시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MSCI 지수 편입이라던가 호재 뉴스만 보고 있으면은 종목이 계속 오를 것처럼 보이면서 10만원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의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수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를 82,4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고 더 이상 카카오뱅크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지수 편입일 이벤트까지 매도를 하는 거는 정말 미친 짓이다. 머리와 꼬리는 남겨두고 몸통만 먹고 나와야지 이벤트 마감일까지 이걸 기다렸다가 거기 고점을 보고 매도하고 나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 이후 카카오뱅크를 매도를 안 했고 그 다음날부터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더 올랐어요. 몇 프로? 8%. 근데 8% 이상 급등이 나올 거는 미래잖아요. 반대로 여기서 8% 이상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떨어졌으면은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수익금이 180만원이었는데 180만원도 못 챙기고 그냥 손실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저런 이벤트 찾아서 매매하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2년 전에 올렸던 이 영상을 보셔도 제가 티웨이 홀딩스라는 종목을 5,000원대와 6,400원대 이렇게 두 번 공략을 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티웨이 항공 상장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딱 여기까지만 매도를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2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7,200원까지 오르자마자 바로 빠졌잖아요. 그럼 이건 거의 못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은 8월 1일 날 티웨이 항공이 상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간다 이런 데까지 계속 홀딩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30% 이상 빠졌고 그리고 또 재료 소멸로 주가가 쭉 빠지면서 이 종목은 결국 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벤트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 최소 일주일 전에 고점을 형성하면은 나와주는 게 제일로 좋다. 매번 말씀드리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것보다 계속 MSCI 지수 편입 뉴스만 뿌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했잖아요. 저는 여러분, 근데 카카오뱅크를 매도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전에 넷마블이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하자마자 갑자기 주식을 팔면서 블록딜을 했다. 카카오뱅크도 1년 안에 분명히 블록딜을 할 거다. 아니, 그런데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블록딜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예언을 해보자면은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공모가를 낮추고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상장하면은 1년 안에 블록딜 무조건 터지고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뉴스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카카오페이도 상장하고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하고 카카오뱅크도 상장하고 카카오도 상장하고 나중에는 이제 카카오 엔터하고 카카오 웹툰도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왜 국가에서는 제약을 안 걸죠? 이거는 금산분리 때문에 당연히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도 안 돼야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또 보험업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또 지금은 헤어샵도 하고 있고 네일아트도 하고 있고 웹툰도 하고 있고, 대리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열사가 100개가 넘어요. 참고로 여러분, 넥슨 GT, 넥슨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공정거래법이라던가 이것저것 제한을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일본에다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메신저, 네이버 라인은 일본에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제약이 많고 무슨 공정거래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태클을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에 상장을 안 했는데, 아니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카카오게임즈하고 카카오뱅크 둘 다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1년 동안 두 개의 자회사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이 가능하죠? 아니 여러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가 너무 비싸다고 퇴짜 넣고 그랬는데,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게임즈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이패스처럼 그냥 툭툭 통과되는 게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블록딜 물량이 너무너무나 많고 얘네들의 평단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참고로 카카오게임즈도 블록딜 하기 전에 갑자기 주가를 10만 6천원까지 올려놓더니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빼버렸잖아요. 이것도 지금 블록딜 물량이 소화가 다 안 됐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의 블록딜은 8월 13일날 진행되었기 때문에 물량은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직까지 다 안 던졌기 때문에 자꾸 8만원 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외국인이 던지면서 주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고 블록딜 이벤트가 무조건 찾아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9월 16일날 나오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보호회수 물량은 SK케미칼의 지분이기 때문에 잘하면 바로 블록딜이라던가 혹은 보호회수 물량이 출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주식은 말이죠, 투심이 안 좋아지면은 아무도 그 주식에 접근을 안 하잖아요. 자, 어제 영상에선 여러분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여러분, 오늘도 알루미늄 가격은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고작 어제 대비해서 0.05%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하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호가창이랑 체결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시호가 딱 2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상한가를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가가 한 이 정도만 올라도 3일 단일가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마알루미늄 검색창에다가 3일 단일가를 검색해 보셔도 3일 단일가 지정 예고 공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주가가 너무 오를 경우에는 3일 단일가에 걸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3일 단일가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버리면은 투자 주의라던가 투자 경고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3일 단일가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마알루미늄이 동시호가에서 상한가가 풀려버리면은 정말 최악입니다. 투자 경고와 3일 단일가가 동시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도박수예요. 아침에 여러분, 무학이라는 종목을 잘 관찰해 보셨나요? 무학은 아침부터서 이렇게 상한가를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상한가를 찍자마자 갑자기 무학은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방 VI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마알루미늄도 이렇게 종가 직전에 상한가를 말아버리면은 동시호가 때 갑자기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원래 알루미늄주 1등은 조일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21.75%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2.02% 하락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인데 상승이 너무 나와서 내일 하루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의 삼화알루미늄이 상한가를 갔네? 매수가 안 된다. 그럼 조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조일 알루미늄으로 갔다면은 오늘 그냥 매매가 망해버리고 말았죠. 삼화알루미늄이 내일 만약에 투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이후에 그 다음날에 삼화알루미늄을 따라서 같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루미늄 관련주 3등주인 PJ메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별 볼 일이 없었죠. 물론 달 볼 일도 없었지만요. 자, 지금은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등주, 2등주는 가도 3등주까지는 챙겨줄 여유가 없죠. 자, 오늘 보시면은 PJ메탈은 8.97%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어떻죠? 장 초반 5분 동안만 상승을 시켜놓고 그냥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침부터 PJ메탈은 상승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24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장 초반부터 많이 나올 경우에는 무조건 외국인이던 기관이 팔고 있고 이 매동에 보시면은 무조건 나중에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도 500주, 300주밖에 매도한 걸로 나오지만 이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 마감 이후에 집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투심인데 투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대량 매도가 나와버리면은 시간이라던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이 뜨고 싶어도 갭이 뜰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도 PJ메탈은 외국인 투자자에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를 보셔도 지금 이렇게 1%대 하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지난 옵션 만기일과 다르죠. 지난 옵션 만기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를 매수했죠? 10조를 매수했습니다. 10조. 옵션 만기일 기간에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요? 1조 원도 매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뭐다? 카카오뱅크와 삼성전자죠.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 레포트가 있더군요. 삼성전자 72,500원 그때 살걸 후회하는 개인들,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를 5일 동안 연속으로 매수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5%도 안 나왔는데 외국인이 5일 동안 샀고 8만원대까지 원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고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조언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인데 저런 기사를 보고 아침에 삼성전자의 매수에 동참하신 개인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70만 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별로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5일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잡혔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는 당연히 외국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프로그램 매도가 200만 주가 넘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아침부터서 매도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종가 동시호가 때 매수하시는 게 그나마 손실폭을 줄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갑자기 줄어들 때 그때 들어가셔도 되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은 깨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코스피 시간대 매동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전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9시 53분부터서 이렇게 코스피를 순 매도 중이었단 말이에요. 금융투자마저 저렇게 아침부터 매도 중이면은 삼성전자를 그냥 기관과 외국인이 양 매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종가에 사시는 게 그나마 제일로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LG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틀 동안 공매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하방 지지를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볼린저 가운데 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잡고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타점에서 사니까 올라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1.69%까지 상승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LG전자는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타점에서 그렇게 매도를 많이 안 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양 매도로 잡혀 있고, 이런 데를 안 깨주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들어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틀 동안 빼놓고 미수하고 신용 떨군 다음에 갑자기 확 치면서 지난번 여기 15만원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옵션 만기일 기간에 이 짓거리를 할까요? 제가 외국인과 기관이라면은 조금 더 횡보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더 유혹을 시키지, 저라면은 지금 굳이 상승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의 친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LG화학과 NC소프트에 대해서는 9월 2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날 NC소프트와 LG화학이 금요일날 반등이 안 나오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60만원대까지 담력 테스트를 할 것이고 NC소프트는 50만원대까지 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반등이 안 나오면은 진짜 각오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LG화학은 9월 3일날 1.97%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날 반등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 결과 지금 50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고 담력 테스트가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동안 좋은 뉴스밖에 못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블레이드 소울2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 다운로드 순위 4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장 마감 후에는 NC소프트에서 자사주 30만 주를 매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 소식에 1.46% 상승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NC소프트의 주가는 급등이 나올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해도 공매도가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 얘를 지금 단기간에 올려줘봤자 몇 프로나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NC소프트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려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엄청 잘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니인시 더블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둬줘야 되는데 지금 꼴세를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을 줘도 요런 데까지는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9% 상승시켜놓고 다시 다 빼버리면은 도루묵 소녀처럼 말짱 도루묵이 돼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뭔가 투심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생각보다 투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비해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죠. 자, 지금은 중국의 외교부 장관인 왕이 씨가 14일부터서 15일 동안 한국에 방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왕이 씨가 14일부터서 15일 동안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 뉴스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이 나와야 되죠. 중국 외교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 그러면은 중국 관련주, 화장품 면세점, 저출산 관련주가 무조건 시간내에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물론 여러분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나왔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안 나왔었어요. 오늘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에서 미동전자통신처럼 미동이 있어야 되는데 와, 미동이 전혀 없습니다. 토니모리 화장품 관련주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고,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주죠. 이 종목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크리스탈 신소재 중국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중국 관련주가 지금 전혀 반응이 없으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떤 종목이 반응이 있었을까 딱 보니까 와마 미치겠네요. 자,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 둘 다 뭡니까? 예, 홍준표 2번, 예, 홍준표 씨 관련주죠. 자, 오늘 나온 뉴스죠. 거침없는 무야홍. 누구와 대결해도 무조건 이긴다. 아니 여러분 양자 대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홍준표 씨가 이재명 씨하고 붙어도 이기고 이낙연 씨하고 붙어도 이기고 뭐 이런다는데
와, 오늘도 여러분 급등이 나오고 시장에서 움직인 주식 대부분이 우리 준평 관련주죠.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9.42% 상승이 나왔고,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씨 테마주인데 갑자기 홍준표 씨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아니 여러분, 지난번 옵션 만기일 기간에는 윤석열 씨 테마주라던가 이재명 씨 테마주, 정치 테마주가 전부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는 준표형 관련주 혹은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활기를 띠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부품주, 그 다음에 한국의 국산 치료제 관련주.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F 같이 이렇게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7.8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보시면은 지난 고점까지 앞으로 약 12% 정도 상승이 나오면 돼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다? 오전장에만 잠깐 슈팅을 주고 그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동시효과 근처에서는 하락하는 아주 그지 같은 습성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아침에 잠깐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 뒤로는 상승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갑자기 2만원 근처에서 계속 막 무더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디 리딩방에서 매수 사인이 났나? 아니면 어디 증권 방송에서 매수 추천을 해서 지금 2만원대 근처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아침부터서 아무런 뉴스가 없는데 10시 때부터서 이렇게 누가 막 매집을 하면서 2만원 근처까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2만원 이상으로 안 올리고 계속 이 근처에서 매집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침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6만주 7만주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거를 2만원대 왜 사지?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확 치고 올려버립니다. 얼마까지 올렸다? 21,750원. 자, 그런데 여러분, 증권가 뉴스 찌라시 뿌리는 사이트에는 VIP방이 있습니다. VIP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뉴스를 30분 정도 일찍 뿌리거든요. 그래서 VIP에 가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일찍 뉴스를 받고 미리 선침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렇게 자꾸 2만원대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매집 물량을 모아놓고 갑자기 위로 VI를 올리길래, 그래서 이거는 잠깐 VI 근처 올려놓고 위로 조금 올려놓고 빼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고점까지 올리다가 갑자기 21,750원에서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빼버렸거든요. 그러면은 답은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저렇게 투매 중이고 장중에 저렇게 투매가 나오면은 접근을 안 하는 게 제일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투신이 이렇게 매도해서 매수로 돌변해서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영화테크는 투신이 대량으로 매수한 걸로 나왔죠. 근데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현제약처럼 투신이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영화테크도 내일 또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분명히 신고가 돌파로 보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이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빼버리고, 또 지난주 SMCNC도 그랬죠. 지난번에 SMCNC도 여기서 더 올리면은 지난번 여기 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었는데 이 고점에서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도 빼버리고 오늘 다시 올렸지만, 저걸 또 종가 직전에 올려버리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SMCNC 같은 경우에도 11시 30분에 6,000원을 돌파했어요. 6,000원을 돌파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반 이상을 다시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종가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쫙 올리면서 겨우겨우 6,000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옵션 만기일 기간이라서 올리고 싶어도 안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6.93%까지 올리면서 지난번 여기 고점을 터치하거나 이 정도까지 꼬실 수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보통 19%가 오른다? 그럼 그 다음날 못해도 한 7% 올리고 그 다음날은 한 8% 올리고 이런 전개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어땠다? 오늘은 6% 올리고 종가 다 빼버리고 마감. 근데 여러분, 영화테크라던가 혹은 이현제약 이런 애들의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의 보유율이 0.05% 막 1% 미만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보세요. 영화테크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량이 0.03% 이 정도밖에 되질 않고,
이현제약 역시 지금 매수 주체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보유율이 0.67%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4% 이상 상승이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단타꾼들이 그냥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를 올려놨고, 저렇게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의 비율이 아예 없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잠깐 매도가 나와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똘똘 뭉쳐서 상한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측이 너무 힘들어요. 보통 라운드 피겨 전일 고점을 가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뚫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저렇게 동호회 단타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부근에서 장난을 치면서 빼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이 없이 아침에 잠깐 상승시켜놓고 정말 정신없게 흔드는 종목들을 대부분보다 동호회 단타꾼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지분율이 있는 그런 종목에서 노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렇게 동호회 단타 종목도 상한가를 갈 수 있지만 순식간에 여러분 돈도 금방 잃을 수 있고 하락 방어를 너무 안 해줍니다. 자, 신진 SN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 단타꾼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의 연기금이라던가 보험, 은행 같은 일반적인 기관이 들어올 수가 없죠. 검은머리 외국인의 지분율도 고작 1.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틀 전에 보세요. 이렇게 고점에서 바로 폭포수처럼 내려가는데 한 번도 지지를 안 해주고 그냥 자이로 드롭처럼 빠지잖아요. 이게 평소에 여러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에 수급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지네가 잠깐 탈출하려고 특정 구간에서 주가를 잠깐 반짝 하고 올리고 얘네가 이런 데서 탈출하고 나와요. 자, 오늘 무빙이 정말 무서웠던 국전약품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1%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현란한 모습을 보여줬죠. 아침에 그냥 8%까지 올렸다가 보합 만들어서 마이너스 찍었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위에서 뺐다가 다시 고점 찍고 올렸다가 위로 올라가는 척 했다가 다시 빼버리고, 그리고 얘는 이틀 동안 너무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투자주의 경고 예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얘는 이쪽에서 투자 경고가 나온 다음에 요렇게 잠깐 띄워놓고 쭉 빼버렸거든요. 내일 만약에 이쪽에서 탈출 기회를 준다? 그럼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일단은 탈출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은 오늘도 다른 나라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벤트 때문에 한국만 아시아권 증시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난다면 다른 나라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내리고 우리나라만 다시 오를 수도 있다란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정치 테마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면은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은 이번 주에 너무너무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고 정상적인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아서 급등하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죠. 일반적인 종목으로 다시 수급이 넘어가면은 정치 테마주들은 대규모의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